자, 김상호 의원님 모신 이유는 12.3 얘기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데 MBC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셨더라고. 그 당시 배신자 때문에 계엄을 실패했다고 국힘의원들이 얘기한 사람이 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기억이 막 정리돼서 상세하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뭐, 사방팔방에서 얘기했을 테니까. 예, 뭐 근데 이제 계엄을 마치고 12월 4일이 되었을 때부터 국민의힘 안에서 의원총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면서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발언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제 예상하기에 의원님들이 미안하다. 특히 계엄 해제할 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리고 빨리 이걸 수습하자. 계엄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할 줄 이런 알았어요. 전제에 출발할 줄 알았는데. 그건 당연한 상식이니까. 근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어요. 왜 당사로 오라는데 안 왔느냐.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왜 안 들어갔냐가 아니라 왜 당사로 안 왔느냐. 왜 당사로 안 빠져나왔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눈치 이런 걸 좀 많이 받았고요. 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결국 김상욱이 대형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계엄 해제 전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면 죽는다는 국힘 의원이 있었다. 기억이 안 난다며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욱의 폭로라는 불씨는 국힘 내부의 연쇄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추경호가 계엄 해제 표결 제대로 안 알렸다. 마침내 윤석열, 추경호, 나경원으로 이어지는 내란 사태 책임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초대형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의 프레이밍도 이제 더 이상 먹힐 수가 없습니다. 그 프레임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상욱의 폭탄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화가 엄청 났었어요. 왜냐하면 당사로 모여라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요. 그동안 알려졌던 추경호의 계엄 해제 방해 정황을 밝히던 김상욱은 이어서 그때 전화했을 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모 의원이 저보고 그랬어요. 당장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김상욱을 걱정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 실체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일단 도대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안 것입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씨하고 소통을 자주 했었다 그랬잖아요. 뭐 본인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계엄 관련한 내용도 좀 알고 있고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고 첫 번째 추경호 씨가 원내대표 계엄을 미리 알았던 거 아닌가? 네,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한테도 사실 그 날 한 행동이나 말을 빌어서 보면 결국에는 의원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이거를 좀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좀 그게 합리적 의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물증은 없어요. 네. 뭐 제가 뭐 녹취록이 있는 것도 근데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들은 건 그런 내용이니까. 합리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지 않나? 그러면 라고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다녔던 게 이거 못 풀면 다음 날 되면 국민들이 피를 흘릴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인데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발언은 우회적이지만 국민의힘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로 읽히는데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게 너무 뻔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상욱에 이어지는 발언은 이를 더 드러내줬습니다. 직후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를 밝힌 것인데요. 당연하겠지만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몸은 괜찮냐가 기본이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왜 계엄 해제에 갔어? 라는 그 압박감. 너 왜 그러고 다녔냐고 핀잔을 자꾸 들어서 그날 그때도 그래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이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닙니다. 그저 공포 통치일 뿐입니다. 국민의 대표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말하던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준호 의원이 나서 이에 대해 일침을 날렸는데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의 그날을 회고했던 김상욱 의원의 말이 떠오릅니다. 김상욱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자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는데 그때 어느 의원이 김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장 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대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달려갔을 국민의힘, 이제는 계엄 사과를 놓고 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구제불능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말거나 국민의힘과 내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란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김상욱이 직접 밝혔고 특검이 이를 확인 중이며 심지어 당시 정황을 기억하는 다른 관계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명이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이 참고인 조사에서 모두 동일한 진술을 했다고 밝혀진 것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작정하고 방해했다고 모두가 증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본회의 개최 시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 등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에도 추경호는 국회법상 개의 통보는 국회의장의 책무로 따로 알릴 필요가 없었다 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57조에는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 시 원내 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원내대표라는 자가 의무마저 내던진 채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입니다. 추경호가 의도적으로 안 알려줬다는 내부자 폭로와 김상욱의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면 죽는다 폭로, 이 모든 정황이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다는 정황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즉 추경호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가담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검에서는 본회의 개최가 급박했던 사실을 알았다면 10분 거리에 당사에 있던 수십 명의 의원 등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덧붙여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법정에서 윤석열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엄군 국회 진입 20분 전에 추경호와 나경원에게 전화를 했다. 내란 재판이 끝을 향해 가는 윤석열과 구속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경호. 그 다음은 이제 나경원인 것인데요. 그런데 나경원과 장동혁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내란몰이는 이제 끝이 날 것. 이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할 때 내란몰이 거짓선동과 헤어질 결심을 하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 아닙니까? 한국민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3%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내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선동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역겨운 행태에 참담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발언이 김상욱과 국민의힘 내부의 폭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추경호가 상황을 숨겼고 표결권을 사실상 박탈당했으며 윤석열의 계엄이 위헌이었다고 인지했음을 폭로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내란이 아니며 거짓 선동이라고 외치는 꼴입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은 추경호에게는 치명타가, 나경원에겐 다음 대상 지목이,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정치적 타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김상욱의 폭로와 그로 인한 1차 파동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추경호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심사에서 이 내부 폭로들이 그대로 증거 자료로 제출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국민의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의 구속은 윤석열의 내란 가담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죽기 살기로 발악하고 있고 일부 소장파들은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나서며 점점 분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추경호, 나경원, 국민의힘, 그동안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말로 무너지는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오늘 네. 기사에 나온 걸 보면 네. 김상욱 의원이 이제 계속 그 똑같은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 김상욱 의원 말고도 또 다른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팀에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특검팀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10명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10명. 1호 참고인이 우리 네, 김상욱 김상욱 의원이고 이제 김상욱 의원 빼고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종류의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과 당사에 있던 의원들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래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삼건전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하고 통화해가지고 몇 시까지 와라. 제가 제일 먼저 삼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네, 몇 시까지 와라. 예를 들어서 그 우원식 의장은 처음에는 1시 반이라고 그랬다가 유리창 깨지는 거 보고 1시로 바꿨는데 몇 시까지 오라고 안 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알려줬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추경호가. 제가 제일 문제 삼아 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정말 긴박하고 시간이 촉박할 때거든요. 근데 보면은 시간 타임을 보면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과 통화한 직후에 통화한 이후부터 일관되게 보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정말 일각을 다투는 상황. 그 계엄군이 본관 안으로 진입한 건 물론이고 본회의장까지 문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유리창기가 문 앞에 왔는데 이제 근데 시간을 30분 더 달래요. 예를 들어. 그럼 30분 더 달라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했어야 할 행동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당장 들어와라 그렇지. 라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독촉하는 게 상식인데 그게 또 없어요.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라도 몰고 갔어야지.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시간이 급한데 시간을 딜레이할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 해산시킬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추론하는 게 수밖에 없지. 상식적이잖아요. 자기가 못 가면 어. 1시까지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시오라고 또 알렸어야지. 그렇죠. 그것도 안 했잖아요. 우원식 의장님 30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모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면 본인도 먼저 올라오면서 전화하면서 다 들어와 30분 안에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다 들어와. 그렇지. 다 들어와가 없어. 그렇지. 다 들어와가 없어요. 그러면 30분 더 주세요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인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저기 보면 1시간 빠듯하다. 국회의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0시 29분에 말했는데 실제 저기에 모여 있는 저 당시 저 시간에 모여있던 사람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제할 수 민주당 있었어요. 의원하고 합쳐가지고 할 수 예. 있었잖아요. 시간 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로 일부러 이렇게 그래서 못하게 한 거죠. 저는 이게 앞에 행동, 뒤에 행동 좀 구별해서 볼 수도 있고 뒤에 행동만 가지고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저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 바로 상식적인 그거죠. 거니까. 대표실에 8인이네. 저렇게 8인이 머물렀어요. 역적들 8인이네. 근데 저 8인은 적어도 본회의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거든. 그렇지. 저는 그래서 제일 그때 화가 그때 났던 저 게 시간을 중에서 달라 하는 데서 네. 화가 저 났어요. 8명 중에서 본회의장에 있다가 그 문자 추경호 문자를 받고 받고 다시 나가. 원내대표실로 간 사람이 김희정, 신동욱, 김대식일 거야 아마. 다 갈만한 분들이 가셨어요. 저 중에 3명이 그러니까 빠져나간 다시 거죠. 그 원내대표실로 갔거든.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저기 있었던 그 문자를 받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김용태 의원은 거꾸로 돌아왔고. 본회의장으로 간 거죠. 본회의장으로 간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양심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했던 진짜 양심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김영태 의원은 왔다 갔다 해요. 상대적으로 이랬다 낫다. 저랬다, 아니, 이랬다 가만히 있어봐, 저랬다. 가만히 일단 있어봐. 표결하러 왔으니까. 진짜 김용태 의원이 젊잖아요. 네. 김상우 의원하고 비슷하지 않나? 제가 조금 나이가 더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고 네. 진영을 떠나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이제 앞으로 진실을 미래를 얘기해 주면 생각하면은 좋겠죠. 정말. 얘기해 줘야죠. 네,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죠. 얘기해줘야지. 이거는 왜 개인의 자꾸 문제가 도망가냐. 아니기 때문에 예.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아 김용태 아저씨는 있다가 왔구나. 예. 지금 알았네요. 유일하게 한 사람만 거기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을 네. 것 같은데 그 원내대표실에 계속 있었다는 그 거잖아요. 본회의장으로 간다는 걸 저기 있던 8사람이 가만히 놔뒀었겠냐고. 얼마나 뜯어 말렸을 거야. 근데 그 공판전 증인신문이란 게 처음 등장한 게 저희 수사일 때였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강백신 부장이 그때 특별수사팀 할 때 변호사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지? 공판전 증인신문이란 거는 사법고시 아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활용된 사례가 없잖아요. 그게. 저도 사건 처음 한번 활용됐는데 했는데 해본 적은 없어. 그게 왜 부담이 되냐면 김용태 의원이 그거 왜 안 응한지 아세요? 그럼 어찌됐든 법대에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위증으로 고발당할 수 물론 그렇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리고 중계가 돼요. 기자들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하고 참고인 조사 받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유영태 의원은 그날 거기 나간다면 해야 될 말이 예.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배신자라고 소리 들을 만한 내용이라는 거지. 안 나왔다는 거는. 아니 근데 뭐가 만약에 있네. 거기서 모르지. 거짓말하면 나 뭐가 자기한테 뭐가 문제가 있겠네. 생기니까 아니, 참고인 조사 받을 때 거짓말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진실을 말하면 배신자라고 소리를 들을 만한 내용이니까 안 나오는 배신자 거죠. 프레임에 들어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면 나왔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죠. 그런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공판전 증인신문을 김용태 의원한테 재판부가 요청을 했는데 네. 안 거부했다가 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원래 그 있었는데 참고인 조사를 스스로 받겠다고 나가서 공판전 증인신문은 결국은 취소는 했어요. 어쨌든 근데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받았대요? 받았어 22일 날. 아, 그러면 특검한테는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추경호 영장 심사 때 말할 뭔가 스모킹 건이 키드가 있을 수도 있겠지. 있지. 저는- 웬만한 스모킹 건 아니면 지금 다 아니, 기각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그 있잖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 게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가 끝낸 게 그거죠. 아 우리가 원하는 진술 나왔다. 이거죠. 한동훈 안 했죠. 공판전 한동훈 안 나왔어. 계속 안 나오고 예. 안 나오고 근데 안 있어. 나왔어. 대부분 안 나가는데 스모킹 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를 웬만큼 해서는 영장을 발부 못 받을 걸 알고 있잖아. 다 기각인데 뭐 딴 것도. 근데 박성대도 기각인데 추경호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은 뭔가 들고 있지 근데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호 의원이 처음에 조사받고 났을 때는 별거 없네 이랬다가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김용태 의원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용태야, 밝은 세상으로 와서 국민들께 해야 될 우리의 도리를 다 하면 좋겠다. 진실을 얘기해서 국민들께서 덜 힘들게 좀 도와주렴. 역사에 다 기록에 남는 도와주렴. 일이니까. 도와주렴.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또 영상 형은 메시지가 여기서 튀어나올 줄이야. 1년이면 다 잊어버려.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거 아니야. 용태야, 그 형이랑 친하게 지내면 사는 게 힘들어. 멀리 보자. 자, 그리고 예. 본인이 국회에 들어간 바로 뒤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들어왔다면서요. 본인이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뒤죽박죽이 안 나요? 돼서. 근데 그때 한도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던 저희가 중이어서. 영상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맞을 거예요. 어. 제 기억이 파편적이라서 정말 죄송한데. 근데 어쨌든 전이든 후든 한동훈 대표가 들어온 거 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그렇죠. 들어온 가서 또 후에? 안에서는 또 이제 안에 들어가서 또 같이 있었고. 그때 한동훈 대표가 떨었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예, 이렇게 맥박을 잡은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상당히 당황하고 좀 떠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그럴 법도 하죠. 지금 되돌아보면